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아프리카 콩고. 군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어느 부족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패배했고 등장하는 족장 은봉가. What's wrong? Hey, come on you. 은봉가는 타잔을 잡아오면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며 롬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얼마 뒤 화려했던 정글 생활을 청산한 존은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지만 당 의원들은 콩고에서 초청이 왔다며 존을 또다시 정글로 파견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 알지? 내가 준비 다 해놓을게. 하지만 제인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고, 나도 따라갈 거야. 결국 타자는 닉퓨리와 할리퀸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도착합니다. 터전인가? 응. 지가 사자인 줄 알아요. 컴온. 으르렁. 그 시각 롬의 계획은 용병들을 고용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고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봉과의 다이아몬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알았냐? 그날 밤 새가 짝짓기 하는 소리, 치타가 짝짓기 하는 소리, 그리고 나도. 하지만 롬이 쳐들어와 족장을 죽여버리고 빡친 타잔이 나섰지만 어이없게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이 녀석 너무 약한데요. 그렇게 타잔과 제인은 납치당할 위기에 놓였고, 그 순간 등장하는 닉퓨리. 조지는 엄청난 사격 실력으로 타잔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제인까지 구하는 건 무리였다리. 다음날 롬이 누구길래 이러는 거죠? 이 나라의 총책임자지. 다른 정보는요? 컴온요. 자, 일단 모여봐. 이렇게 돌아간다. 출동. 그렇게 잡혀간 제인을 구하기 위해 팀을 결성한 타자. 컴온! 낭떠러지에 도착한 타자는 어벤져스. 자! 어스벌! 이들은 롬을 추격하기 위해 노예를 나르는 열차에 올랐다. 열차 안으로 들어온 타잔. 힝. 으짜! 아노! 와조! 그렇다! 뭐야? 그때 등장하는 보스. 나간 새끼! 그렇게 열차를 접수한 어벤져스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뒤, 너희는 지원군을 불러와라. 지름길로 가기 위해 아쿠시 관리하는 구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 형제였던 아쿠과 싸워야 했고, 아쿠! 고릴라! 라리오트!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타자. 고릴라! 통크! 아쿠! 당장 머리 박아요! 머리 박아! 거시기도 핥을까요? 역시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고릴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승부가 났기 때문에 아쿠스는 물러나고
지나가는 코끼리 떼. 착하지 코끼리야. 뿌. 코끼리의 눈빛은 위대한 언어죠. 내 코끼리도 위대하지. 저도요. 그리고 붙잡혔던 제이는 적들의 방심을 틈타 와신부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고, 역시 할리퀸이구만. 너는 가서 지원금 불러와! 빨리! 홀로 도망치던 제이는 아쿠스의 패밀리들을 만나 일단 머리부터 박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롬이 추격해오고, 그 소리를 들어버린 타잔. 무공술! 용병들은 아쿠 패밀리를 몰살하기 시작하고, 화가 난 아쿠시 돌진하지만 구해내는 타잔. 땡큐. 제인을 끌고 가는 롬. 그렇게 타잔은 제인을 쫓아왔지만 막아서는 음봉가. 롬은 다이아와 제인을 챙겨 도망쳐버리고, 시작되는 음봉가와의 싸움. 음봉가가 타잔을 노린 이유는 어릴 적 타잔을 키워준 엄마 고릴라를 음봉가의 아들이 죽여버렸고, 그에 빡친 타잔이 음봉가의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었죠. My son. 그렇게 위기의 순간! 일어나라 두아나. 두아니? 넌 장군의 아들이다! 그건 야인 시대잖아! 음봉가에게 승리하는 타잔. 가까이 오면 이 새끼 죽는다! 살려주세요! 꼭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건 해바라기잖아. 마침 아쿠시 도착하고 음봉가에게 롬의 계획을 설명하자 이들은 동료가 됩니다. 자식이. 이제 제인을 구해내기 위해 최종 결전만이 남은 상황. 약 1000명의 군대와 2만 명의 지원군이 오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10만 마리의 동물들을 고용해버리는 타잔. 무슨 소리지? 타잔 짝짓기 하는 소리! 동물들은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롬은 달아났지만 위기에 빠진 제인. 그리고 드디어 제인을 구해낸 타잔. 곧바로 롬을 추격하고 조지의 지원사격. 그렇게 다이아를 챙기려던 순간 키스파는 롬. 하지만 뭔 소리야? 악어 짝짓기 하는 소리. 그렇게 몰려오는 악어떼. 아야! 형! 롬은 악어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보, 철수한다. 지원을 오던 2만 명의 용병들은 철수하고 살아 돌아온 타잔. 지가 사자인 줄 알아? Come on, man. 그렇게 승리한 타잔은 1년간 이곳에 머물며 2세를 출산했고, 멋지게 정글을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빠세! 이 영화는 2016년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타잔 이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단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거 회상씬이 많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감독의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나름 유명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고퀄리티 실사 영화이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상 영화 레전드 오브 타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면 고릴라 탕크! 여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럭 운전수인 잭이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잭은 일을 끝내고 친구들과 도박을 즐기고 있네요. 아침이 될 때까지 말이죠. 내가 네 돈 다 땄지롱. 이 칼로 이 병을 잘라볼게. 해봐 임마. 허차! 뭐가 이렇게 빨라? 엄청난 반사신기야. 이제 불알 친구인 왕씨는 약혼녀가 오는 날이라며 잭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그레이스라는 예쁜 여성을 만나 작업을 걸어보는 잭. 언제 왔나요, 예쁜 아가씨? 수작 걸 생각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그때 등장하는 깡패들. 깡패들은 잭과 실랑이를 벌인 뒤 마침 도착한 왕치의 약혼녀를 납치해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깡패들을 쫓는 잭과 왕치. 둘은 차이나타운에 도착하고 드리프트! 왕치의 안내를 받아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장례식을 하고 있는 창신파. 하지만 그들과 대립하는 윙콩파가 나타나 총을 갈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구경만 하는 잭과 왕치. 그 순간 등장하는 윙콩의 지원군. 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3대장 등장. 쌍칼! 여자손! 헬리콥터! 미친놈들인 것 같아! 그 틈을 타 도망친 잭과 왕치는 결국 약혼녀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잃어버린 잭은 화가 단단히 나버렸고 마침 그레이스가 나타납니다. 동네 주민이라네요. 이제 이들은 왕치의 약혼녀를 구할 작전을 세우고 잭이 잠입해 마오인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마담은 그런 여자는 없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때 불길한 녹색 구름, 그리고 또 등장하는 3대장 버스! 마오이는 결국 3대장 중 한 명인 번개맨에게 납치당해버리고 뭐야 저것들? 이제 이들은 3대장의 보스인 로펜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들의 본거지인 윙콩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인 것 같은데. 하지만 당당하게 잡혔네요. 그때 등장하는 노인.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잭과 왕치는 마오인의 행방을 노인에게 묻지만 노인은 중국의 역사 어쩌고 헛소리만 해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와 친구들도 조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지만 가스에 당해 모조리 붙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붙잡은 왕치의 친구를 가두려는 순간 뭐야 이 새끼야! 사람 살려! 탈출에 성공하는 잭. 그리고 이 노인이 바로 최종 보스인 로펜이었죠. 로펜은 납치해온 마오인과 결혼을 해 인간의 육체를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사념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록 눈을 가진 여성을 무려 2000년 동안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탈출한 잭 일행은 그레이스를 구하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고, 왕치가 경비들을 혼내주는 사이 잭은 그레이스와 친구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무사히 탈출하는 듯 싶었지만 그레이스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도망치는 잭. 그레이스 어딨지? 잡혀온 그레이스. 그레이스 역시 초록 눈을 가진 여성이었고, 로페는 결심합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레이스는 드디어 마오인을 만나고, Are you Yao Yin? 그래. 이제 잭은 그레이스를 구하기 위해 칼을 갈고, 에그셴은 윙콩의 라이벌인 창싱의 지원을 받아 잭과 함께 그레이스를 구하러 갑니다.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말이죠. 어우, 냄새. 축하 공연 시작. 이제 로펜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다음. 잘했어. 다음. 놀라라! 그렇게 로펜은 인간의 육체를 되찾고 맙니다. 고생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잭 일행. 이 고량주는 60도가 넘지. 자자, 한잔들 해. 건배. 야, 멋있다. 그렇게 로펜의 피로연이 시작되고, 난입하는 잭과 일행들. 왕치는 그냥 평범한 친구인 줄 알았지만 3대장급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 명 처리하는 왕치. 그리고 에그셴 역시 로펜과 맞먹는 마법사였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배틀을 시전하는 둘. 라이트닝 펀치! 쿠킹 호일. 정신을 차린 잭은 그레이스와 함께 마오인을 구하러 가고, 이제 오면 어떡해? 많이 기다렸잖아. 좋다. 로펜과 3대장을 마주하는 잭. 그리고 왕치. 그렇게 왕치가 3대장을 상대하는 사이 빗나가는 나이프. 좋은 칼이군. 디자인 마. 하지만 번개 같은 반사신경으로 로펜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잭. 엄청난 반사신경. 그러자 3대장은 두목인 로펜이 죽은 걸 보고 화가 난다! 합병에 걸려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최후의 3대장 번개맨. 번개맨은 잭 일행을 쫓다가 에그셴이 던진 동상에 깔려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트럭까지 발견한 잭은 모두 함께 트럭을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끝낸 잭은 떠나려 하고, 저도 당신과 함께 떠나고 싶어요. 난 자유를 추구하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널 데려갈 수 없어. 생각은 해볼게. 그럼 간다. 한 건 해결했다리. 한 건 해결했다! 이 영화는 1986년 작품으로 액션이 가미된 판타지 코믹 영화입니다. 주 내용은 인간이 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한 로펜을 혼내주는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화려한 액션이나 CG,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니 영화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주인공 잭은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그레이스도 안 데려가고 말이죠. 아무튼 자유를 택한 잭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상 영화 빅트러블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때는 1965년. 여기는 시골의 평범한 가정집. 주인공인 이 남자는 전직 농구 선수로 지금은 은퇴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전화가 걸려오고 또는 텍사스 웨스턴 대학의 농구부 마이너스의 감독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해보죠 뭐. 그렇게 돈 가족은 학교의 남자 기숙사로 이사를 오게 되고 자신이 맡은 농구부원을 둘러보는 돈.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푼도 없는데요. 돈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도 돈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한 선수. 너로 정했다! 라카룸으로 찾아온 돈은 바비를 영입하기 위해 설득 작전에 돌입하고 농구의 모든 걸 바쳤지만 평생 벤치 신세였다고요.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지. 그거 진짜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오면 네가 주장이다. 주장이요? 그래, 주장은 바로 너야. 대학교가 어딨나요, 감독님? 이제 뉴욕에 도착한 돈은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형들을 보게 되고 해리의 집에 쳐들어온 돈.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을 팔며 엄마를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장학금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선수들을 영입해가는 돈.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흑인을 7명이나 영입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65년도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난 케이지, 사우스 브롱스 출신. 제리 암스트롱, 미주리 이글빌 체오스 선수 출신. 에리 블러노이, 유나이티드 제철소 출신. 만나서 반갑다 이 새끼. 이제 영입을 모두 끝낸 돈은 길거리 농구에 적응해 있던 선수들의 팀워크를 키우기 위해 하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덩크하지마! 너희들의 농구는 쓰레기야! 죽겠다고요! 그만두고 싶어? 지금 관두면 평생 후회할 거다. 새끼가. 여보, 나 힘들어. 다음날 선수들을 면담하던 돈은 해리의 성적이 엉망인 걸 알게 되고 성적 따위 특단의 조치로 엄마를 소환합니다. 그렇게 뭐 성적이 올랐다나 뭐라나 몰라요. 그리고 평소 소극적이었던 쉐드를 방출하려고 발연기를 선보이는 돈. 오늘부터 넌 방출이다. 쉐드는 그렇게 홀로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농구가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부상까지 입어가며 투지를 불태우는 쉐드. 계속 뛸 수 있습니다. 알겠으니 병원부터 다녀와라. 이제 NCAA 개막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상대는 바로 멕시코 대학이군요. 선수들이 소개되지만 형들이 선발로 출전하자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요. 아무튼 시작된 경기. 돈은 개인 플레이에 치중되어 있는 선수들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덩크하지마! 기본에 충실해!
겨우 이기긴 이겼네요. 그리고 2차전. 오늘의 상대는 전국 4강 강호인 아이오와 대학. 예상대로 초반부터 고전 중인 텍사스. 전반 끝! 계획대로 경기해라, 바비주. 타임! 감독님, 우리의 농구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농구도 말이지. 그렇게 형들을 대거 앞세운 텍사스는 화려한 개인기와 팀워크를 발휘해 아이오와를 추격하는데 성공하고, 남은 시간은 4초. 바비의 골밑 슛! 4강팀마저 무릎 꿇게 만든 마이너스. 그렇게 마이너스는 불패 신화를 써가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전국 4위까지 올라오게 된 텍사스.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 이동하던 중 식당에 온 팀. 하지만 홀로 화장실에 간 쉐드는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되자 팀 내 백인 멤버들과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의 에이스인 케이저가 쓰러져 버리고, 심장병으로 후보 선수가 되어버린 케이저. 응원단을 만들까 하는데. 응원이요? 저보고 지금 응원을 하라고요?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 오늘의 상대는 동부 텍사스 대학. 입장부터 험난한 길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치트키를 앞세운 마이너스는 손쉽게 상대를 제압해버립니다. 승리!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며 숙소로 돌아왔지만, 난장판이 되어있는 숙소. 다들 짐 싸서 버스에 타라. 오늘 밤 시애틀로 이동한다.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흑인 선수들은 백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되고, 팀메이트인 제리와 빅데디마저 무시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경기력으로 연결되어 첫 패배를 맛보는 마이너스. 야, 이 새끼들아! 방금 전 플레이는 대체 뭐야? 백인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같은 형제라고! 그들과는 달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패배한 것에 분노했지만 팀원들을 격려하는 돈.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우리의 존엄성은요, 그것은 너희들 안에 존재한다. 고개들 들어. 인정받고 싶다면 이겨. 그렇게 다음 상대인 캔자스와 맞붙게 된 텍사스. 경기 직전 돈을 찾아온 케이저의 엄마. 케이저는 지금 응원단장이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아픈데 경기를 뛰게 해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응원은 누가 합니까? 5분이든 5초든 상관없어요. 그냥 뛰게만 해주세요. 콜. 킹! 경기가 시작되고 상대 에이스의 활약으로 고전하기 시작하는 텍사스. 그때 케이저를 내보내는 돈. 가서 혼내주고 와. 그렇게 케이저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에이스만 막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걸 막는 건 제리 네가 한다. 남은 시간 10초. 상대팀의 버저비터. 하지만 라인을 밟아 무효 처리된 슛. 그렇게 극적으로 텍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결승전뿐. 전국 넘버원이었던 켄터키 대학 감독은 흑인들로 구성된 텍사스 대학을 우습게 여기고, 농구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하지만 바비주의 실력은 진짜죠. 누구? 선수들을 호출한 돈은 결승전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선발 및 교체 선수까지 전부 흑인으로 편성합니다. 5명 선발, 2명 교체. 내일은 7명 모두 흑인으로 간다. 잠시만요. 저도 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형제들을 믿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켄터키 대 텍사스. 초반부터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두 팀. 감독들의 신경전도 장난이 아닌데요. 그때 부상을 입은 해리. 나이스. 케이저 들어가. 또요? 팀의 리바운더를 잃게 된 텍사스는 도전하기 시작했지만 각성해버린 바비조. 가로채기 신공으로 연속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타임아웃! 내 이름에 먹칠할 셈이냐? 팔꿈치로 치고 발도 밟고 죽여. 저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린 하던 대로 한다. 하지만 케이저와 바비를 앞세운 texas는 매우 강했습니다. 타임! 제발 한 번만 이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음에 달렸다. 저들은 챔피언이야. 우린 그걸 빼앗아야 해. 켄터키 역시 디펜딩 챔피언답게 쉽게 져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역시. 그리고 이어진 바비조의 스틸. 끝내버려! 그렇게 우승컵을 손에 넣는 마이너스. 이 경기는 NCAA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손꼽히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6년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보통의 스포츠 영화로 보이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팀 주전 선수 전원을 흑인으로 구성해 챔피언이 된 이 경기는 당시 감독이었던 돈 해스킨스가 사회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능력만으로 영입을 추진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이후에 대학 농구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점은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님 말고요. 이상 영화 글로리 로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고릴라 토크! 이곳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스탠튼 마을. 오늘 첫 출근을 한 신입 차장 윌은 28년차 베테랑 기관사인 프랭크를 만나 일과를 시작하려 하고, 오늘부터 파트너가 된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시각 다른 조차장에서 화물 열차인 777번을 다른 선로로 옮기려 하는 듀이. 에어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지만 듀이는 이동 후 정비하겠다고 태평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열차를 이동시키던 중 동료의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고 뻘짓을 하는 듀이. Damn trailing point switch. Okay, so we back it up and lose a little time. Don't worry, I'll set the independent. 그렇게 선로를 바꾸기 위해 직접 내려서 레버를 당기려 하지만 I'm on it. 풀리는 브레이크. 열차가 점점 가속하자 한 발 늦어버리고, Better get back on, dickhead. 듀이는 열심히 달려보지만 다시 올라타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Shit! So now what the hell do we do? 그리고 이곳의 책임자인 코니는 그 소식을 전해 Gets 듣고 worse. The air brakes weren't tied on. Opposing traffic. Than 10 miles per. Okay, jump on the high rail and go after it. Now! Okay. 바로 용접공인 네드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에 레버를 당겨 폭주 기관차의 선로를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열차는 오지 않고, Where's the train? 이들은 열차의 속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속 16km라고 알고 있던 열차가 사실 브레이크가 풀려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Ned, I want you to get back in your car
and follow the main line, okay? Roger that.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틴페놀이라는 가연성 화학 물질까지 대량으로 실려 있어 자칫하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창 일을 하던 윌과 프랭크는 화물차를 연결해 이동을 시작하지만 How many cars we supposed to cut in? 20, why? 유비였던 윌은 실수로 화물차를 5대나 더 연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프랭크에게 한껏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뒤진다 너. 그때 What's up? 걸려오는 무적. 폭주 화물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고 있으니 당장 대피하라네요. 뉴스에서도 이미 난리가 난 상황. 이 새끼가 바로 범인입니다. 하지만 윌이 화물차를 너무 많이 연결한 탓에 대피선으로 진입할 길이가 나오지 않아 다음 대피선으로 향하는 프랭크. 본사에선 열차를 멈추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고 폭주 열차의 앞을 열차로 막아 속도를 늦추겠다는 그지같은 작전을 세웠네요. 그렇게 열차를 막아서는 열차. 베테랑 기관사인 스튜어트가 애를 써보지만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결국 활선하는 베테랑의 열차. 사마. 일이 점점 커지네. 코니에게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프랭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Stewart? You said Stewart. 대피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폭주 열차. 드디어 정면에서 나타난 777호. 아슬아슬하게 대피선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프랭크와 코니. 아니 저건! 목숨은 건졌지만 이대로 두면 자신들의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며 열차를 추격하기로 결정한 프랭크. 성공하면 영웅이 될지도 몰라. 영웅? 그렇게 둘은 후진으로 폭주 열차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코니는 당장 멈추라고 하지만 베테랑인 프랭크는 자기 말이 옳다며 알아서 열차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코니도 프랭크를 서포트하기 시작하고 You're about a mile and a half behind. 프랭크의 예상대로 본사의 작전은 전부 실패. Frank, do you copy? Jesus Christ. You were right. Barely bumped. 777, we're to derail. 지금의 속도로는 스탠튼의 급코너를 돌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대피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프랭크와 윌뿐. 드디어 열차를 따라잡은 둘은 차량을 연결하는 데 성공할 뻔했지만 연결고리에 핀이 엉키는 바람에 실패. 하지만 윌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고리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끝에 연결에 성공한 윌. 이제 코너까지 남은 거리는 6km. 브레이크를 당겨 속도를 늦추려 하지만 택도 없이 끌려가는군요. 결국 화물칸의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동하는 프랭크. 프랭크는 열차 위를 달리며 한 칸 한 칸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코너에 진입하는 열차. 브레이크! 하지만 무게가 쏠리자 탈선할 위기에 놓이고 그때 오른쪽으로 붙어! 제 몸무게로 될까요? 됐다! 겨우 코너를 도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건 열차를 세우는 일뿐. 하지만 기관실로 향하던 프랭크는 열차 간격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네드가 왔다. 영화 시작부터 열차를 따라온 네드가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드는 트럭으로 윌을 픽업하고 And look at what's happening now. 기관실로 돌진하는 네드와 윌. 그렇게 기관실로 진입하는데 성공하는 윌. 환호하는 프랭크와 시민들. 드디어 줄어드는 열차의 속도. Chopper 43 work of 2 men. 프랭크와 윌의 활약으로 열차는 멈추고,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영웅이 된 윌과 프랭크. 그리고 윌은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곧 코니가 현장에 도착하고 I wonder if you can help me? Connie? I can't decide which one of you I'm going to kiss first. Me? All right, bring it on. 프랭크의 새 여자친구가 생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뉴 패밀리. 그렇게 코노에 진입하는 열차. 어떻게 좀 해봐. 비장의 수를 쓰겠습니다. 완성. 드리프트. 역시 관성 드리프트야. 이 영화는 2010년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입니다. 사고를 치는 인물 몇몇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영화의 빠른 전개와 몰입감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므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영화 중 하나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윌은 아내와의 오해로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못했고, 프랭크 역시 딸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시 가족 관계를 회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궁금하시면 본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 언스토퍼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